2023년 스포츠윤리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 것은 스포츠맨십에 밑줄을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 과시. 표현만 봐도 정답인 걸 아시겠죠?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의 행위가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악의 없는 순수한 경쟁. 3번 패배에 대한 겸허한 수용. 4번 승자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 스포츠맨십은 이상적인 신사의 인간상이 스포츠에 적용되면서 만들어진 가치로서 상대를 존중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 3, 4는 옳은 설명으로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고른 것은 결과론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결과론적 윤리관은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고 했죠.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 결과의 유용성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기 규칙 준수에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의무론적 윤리관이고요. 니은 개인의 최우수 선수상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 팀의 우승에 밑줄을 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개인의 수상보다는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결과론적 윤리관입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은 옳은 보기다라고 바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때는 시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로 1, 2, 3,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들어간 1번과 2번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니은이 들어간 3번이 바로 정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시험 시간을 아끼시면 되고요. 우리는 디귿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기에서 승리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게 바로 결과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죠. 디귿도 결과론적 윤리관입니다. 리을, 스포츠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페어플레이를 중시해 밑줄을 쳐주세요. 페어플레이를 중요시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걸 중요시하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관이죠. 기억과 리을은 의무론적 윤리관에 해당하고요. 니은과 디귿이 결과론적 윤리관으로 이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종차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외국 선수를 기화시키기도 한다. 우수한 외국 선수를 기화시키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죠. 이건 오히려 인종차별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외국 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주면서 경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동그라미 1번은 인종차별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인의 운동 기량을 인종 전체로 일반화시켜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기도 한다. 인종 전체로 일반화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 편견과 차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모두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3번 스포츠 미디어는 인종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편견과 차별에 밑줄 쳐주시고요. 이것도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일부 관중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모욕행위를 표출하기도 한다. 특정 인종을 비하해 밑줄, 모욕행위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 부분도 모두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입니다. 2, 3, 4번은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도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야 워낙 쉬웠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1, 2, 3, 4번 중에 정답을 찾기 어려우실 때는 1, 2, 3, 4번 4개 중에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 문제에서도 동그라미 2번의 편견과 차별, 동그라미 3번의 편견과 차별, 동그라미 4번의 비하한다, 모욕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는 비슷하게 묶일 수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외국 선수를 귀화시킨다.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가장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거나 문제를 풀기 어려우실 때는 1, 2, 3, 4번 중에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시는 것도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스포츠 윤리 이론 중 덕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에서 덕윤리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스포츠 상황에서의 행위의 정당성보다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행위의 정당성의 밑줄, 개인의 인성을 강조해 밑줄을 쳐주세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건 의무론이고요. 개인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덕윤리의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비윤리적인 행위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된다. 동그라미 1번에서 개인의 인성을 강조했듯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1, 2번 모두 비슷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더 주목한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덕윤리의 특징이고요.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더 주목하는 건 의무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동그라미 3번으로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의 표현이 좀 상반된 걸 느끼실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도 스포츠인의 품성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서는 어떠한 선수가 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더 판단하는 데 주목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비슷한 설명, 3번은 반대되는 설명으로 3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덕윤리의 특징이고요.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더 주목하는 건 의무론입니다. 동그라미 4번. 스포츠인의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이며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한다. 옳은 설명이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미덕에 해당하는 행위와 악덕에 해당하는 행위도 구분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더 주목하는 윤리이론은 의무론적 윤리이론이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덕윤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보기에서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만 고른 것은 질문에서 스포츠 윤리의 역할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윤리의 역할은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하는 것이고요.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탐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 탐구,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탐구, 사실적으로 기술의 밑줄,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 미학적 탐구, 밑줄, 틀린 설명이고요. 리을,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 탐구, 리을이 옳은 설명입니다. 기억 리을이 옳은 설명으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본 5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2020년 1번 문제로도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때의 질문은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었고요. 기억에 나와 있는 표현과 거의 동일하게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한다. 이러한 보기가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기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스포츠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다라고 해서 오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은행식은 아니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문제들이 깔끔하고 상식선에서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성의 기준은 괄호이다. 칸트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칸트에 의하면 페어플레이도 괄호가 없으면 도덕적이라 볼 수 없다. 괄호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춰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바로 선의지죠. 칸트에게 도덕성의 기준은 선의지입니다. 페어플레이도 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이라 볼 수 없고요. 행위에 있어 선의지가 중요하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선의지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인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려는 선수의 착한 의지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6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2022년 8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022년 8번 문제 보기 리을에서 선의지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책에 그대로 있는 표현이기도 했고 기출된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에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 선의지입니다. 7번 보기에서 스포츠 선수의 유전자 도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질문에서 유전자 도핑에 밑줄을 쳐주세요. 기억, 선수의 신체를 실험 대상화하여 기계나 물질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 니은, 유전자 조작 인간과 자연적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 디귿,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 리을, 선수를 우생학적 개량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유전자 도핑을 반대하는 이유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4개 다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보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1, 2, 3, 4번을 보시면요. 1번, 3번, 4번에는 기억이 모두 들어가 있죠. 기억이 들어가 있는 보기가 3개나 있는 거 보니 기억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보기를 보셨을 때 기억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 리을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을이 옳은 보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을 체크하고 니은을 체크하고 이렇게 반대로 체크를 하시면 1, 2, 3, 4번 중에 정답을 좀 더 빠르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정의의 유형은 정의의 유형에 밑줄을 쳐주세요. 운동선수의 신체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농구와 배구 선수의 키는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괄호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평균적 정의입니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균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데요. 동등한 조건의 참가와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의미하는데 키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은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평균적 정의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보기에서 A 선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윤리 이론의 난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윤리 이론의 밑줄, 난점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농구 경기 4쿼터 종료 3분 전 감독에게 의도적 파울을 지시받은 A 선수는 의도적 파울이 팀 승리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칫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독은 의도적 파울을 지시했지만 A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에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A 선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윤리이론은 의무론적 윤리이론입니다. 의무론적 윤리이론은 그 행위가 도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죠.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난점으로는 도덕규칙 간의 갈등 및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 2, 3, 4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죠.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도덕을 수단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덕 개념들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거는 결과론, 공리주의의 난점이었죠. 동그라미 1번은 의무론적 윤리체계의 난점, 동그라미 4번은 결과론, 공리주의의 난점으로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스포츠에는 규칙으로 통제된 괄호가 존재해. 대표적으로 복싱과 태권도와 같은 투기 종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그 속에서 힘의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지. 따라서 스포츠 내에서 폭력은 용인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어.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스포츠 내에서의 폭력과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그래서 괄호는 존재할 수 없어. 예진의 경우에는 괄호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승연의 경우에는 괄호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합법적 폭력, 용인된 폭력이죠. 경기장의 제도 및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합법적 폭력을 찬성하는 의견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반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진은 찬성하는 입장, 승연은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합법적 폭력, 용인된 폭력입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